여기 보면 자소서 땡땡 자기를 소개하는 글, 이 생각부터 버리세요. 아마 많은 책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핵심은 가능하면 자기 브랜드만의 매력이 아주 수수하게 드러나도 되고요, 유머러스하게 드러나도 되고요, 아주 진지하게 드러나도 됩니다. 자기라는 브랜드의 컨셉을 매력적으로 스토리텔링. 지금 이거 온에어 되는 동안에 누적 조회수가 지금 아마 흥소장이 조금 이기고 있을 것, 아니 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클립 때문에 제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6단계는요, 자소서 때문에 고민이신 젊으신 대학생 분들 위주한테 제가 저격하려고 해요. 저는 우선은요, 자소서 쓰지 마라, 브랜드 스토리텔링 하라, 자소서 쓰지 마라, 브랜드북 만들어라, 요 주의고요. 자소서는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라는 공식 명칭이 있죠.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면 안 되더라고요. 말장난이신 것 같지만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라고 그래서 자기를 진짜로 소개하잖아요. 보는 사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뭐냐면요, 자기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하라, 그리고 자기 브랜드만의 핵심적인 한마디로 자기의 지나온 경험들을 앞으로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로 꿰어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자소서 땡땡 자기를 소개하는 글, 이 생각부터 버리세요. 아마 많은 책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핵심은 가능하면 자기 브랜드만의 매력이 아주 수수하게 드러나도 되고요, 유머러스하게 드러나도 되고요, 아주 진지하게 드러나도 됩니다. 자기라는 브랜드의 컨셉을 매력적으로 스토리텔링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영화 꼭 추천합니다. 보십시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고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가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던가네.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고요. 저 역시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자소서 코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성장 배경 혹은 뭐 약간 그런 느낌의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한 백자 안에 써라, 이 폼이 아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호라는 인물이 자신을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꾸준함으로 다 꿰야 돼요. 뭔가 자기가 몰입해서 뭔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정말 꾸준하게 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얘기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실제 이런 얘기가 저는 없는데요, 잘 찾아보세요. 우리 삶에는요, 기억의 우물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꾸준함, 끈기, 집요하고 아주 징글징글하고 혼났던 얘기도 좋습니다. 대신에 꾸준함과 연결되는 우리 삶의 실제 이야기를 마치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꼭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패했던 경험, 거기서 얻은 교훈, 이런 거 꼭 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단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거 뭐 면접 때도 많이 하나 봐요. 압박 면접하고 이럴 때 누가 누구 단점을 얘기하라고 그래. 자기들도 단점 많으면서. 근데요, 거기 덜 걸려들면 안 돼요. 분명히 알바했던 경험 있으실걸요? 인턴, 뭐 알바, 뭐 물건 나르는 일, 편의점에서 하셨던 일 하시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칭찬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칭찬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떤 팀장님이 초반에 야,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겪을수록 괜찮은 애가 있고요. 처음에는 아주 막 이렇게 열심히 할 것처럼 혹은 열심히 했고, 근데 지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사실은 좀 그래요. 이 경우는 애가 좀 답답한 줄 알았는데 진득한 게 좋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쓰셔야 됩니다. 대신에 나의 컨셉, 꾸준함과 연결돼서 쓰면 가장 좋죠. 사실은 자기는 남이 얘기해주는 자기가 자기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한번 거치셔도 좋아요. 맨날 욕하고 친한 친구 좋아요. 근데 가끔 진지하게 얘기할 때 진지하게 받아줄 수 있는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카톡으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직접 만나보세요. 그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형이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런 거 맞나요? 나 사실은 너 이런 거 같았는데 요즘에 이렇더라. 너 원래 이걸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 해줄 수도 있고요. 자소서를 쓰시거나 면접에서 절대 이건 하지 마라. 보통 이렇게 하라가 많죠. 하지 마라를 전 써봤어요. 자기소개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원한 서대웅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인트로를 먼저 하는 거야.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서대웅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소개하지 마라. 자기 컨셉을 먼저 수미상관법으로 먼저 해라. 두 번째는 거짓말 하게 돼요. 이게 좀 이렇게 쫄리고 이러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동공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그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약간 포장하다 보면 이게 눈빛이 흔들립니다. 족보대로 하지 마세요. 뭐 족보가 있나 봐요. 자소서 이렇게 써라 뭐 이런 책도 많죠. 그 책들 다 도움이 되는 책일 텐데 그거대로 따라하면 똑같아집니다. 그게 변형계획을 자극하지 못해요. 자주 쓰는 진부한 단어나 표현 쓰지 마라.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그 수백 명을 만나는데 하는 워딩이 다 비슷해. 아까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라 깐깐한 물 얘기했죠. 좀 바꿔보십시오. 그냥 많이 들었던 단어 말고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거나 삶의 에피소드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의 컨셉, 남과 다른 나다움을 하나로 잘 녹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한마디를 섹시한, 여기서 섹시한 건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이 굉장히 호감이 가네? 라는 그런 의미의 섹시함입니다. 행동 유발적인 자신의 삶의 구슬들을 컨셉 혹은 우리 브랜드 컨셉으로 다 꿰어주는 게 좋아요. 그 광고쟁이들도 참 못하는 게 컨셉 정해졌는데 자꾸 좋은 얘기를 광고주분들이 다 해달래요. 그럼 다 넣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 있죠. 경쟁 PT를 하는데 회장님 앞에서 골프공 3개를 딱 던지면 3개 다 못 잡습니다. 이렇게 못 잡아요. 2개 놓칩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자기소개서, 면접 혹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나다운 나만의 그 한마디가 다 확장되는 게 좋고요. 삶의 구슬들이 꿰워야 보배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정말 좋은 의도로 봉사활동을 하셨고 누군가를 도와주셨고 어디 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공모전 상 못 받은 사람 찾기가 더 어렵대요. 너무너무 비슷하니까요. 슬프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구슬들을 잘 꿰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버지랑 싸웠던 얘기를 하시더라도 내 컨셉이랑 맥락이 맞다면 그게 오히려 울림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변치 않는 가치는 있거든요. 가족에 대한 어떤 애정, 친구에 대한 우정,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을 때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걸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요, 너무 포장되거나 뻔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삶이나 가슴에서 나오는 얘기면요, 표현이 거친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봐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작가가 되는 거예요. 넌픽션 작가죠.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있고 호감이 생기고 흥미가 느껴지게끔 약간은 좀 우픈 얘기도 좋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자기 이야기만큼 힘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잘 보이려고 이런 책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거보다는 좀 순진하고 날 것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고회사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광고회사 4군데 중에 3군데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엄청 잘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면 3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광고회사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실 거라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든 회사에서 분명히 이 3가지 힘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힘은 엠퍼시라고 썼네요. 엠퍼시. 감정이입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보면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입력이 없어요. 눈치가 없거나 센스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가끔 화딱지가 납니다. 일 되게 열심히 잘하는데 감정이입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입은 소비자를 커스터머, 컨슈머가 아니라 자기 친구처럼, 자기가 아는 사람처럼, 좋아하는 사람처럼 감정이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약간 타고나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런 쪽에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또라이력입니다. 또라이력은 돌 플러스 아이예요. 돌은 유니크니스. 자기가 얘기했을 때 힘이 생기는. 술 안 먹고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약간 아이처럼 신나서 천진난만하게 얘기하는. 그러면요, 광고회사뿐 아니라 큰 기업, 작은 기업,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특히 스타트업은요, 그 서비스를 너무 좋아하면요, 그동안 했던 거와 잘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거기서 일하실 수 있어요. 100% 확실합니다. 찾아 다녀보십시오. 세 번째는 컨버세이션력이라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회의하자고 그러면 막 딱 기계적이거나 딱딱딱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다를 떠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컨버세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웹쿡의 남자분이 SNS로 광고를 합니다. 맨 처음에 광고한 게 이겁니다. 맨 처음에 본인이 빌보드 광고를 삽니다. 나를 고용해 주세요. employeeadam.com. 나의 남은 돈이 딱 500유로가 있는데 이걸 이 광고에 다 썼다. 그래서 나를 고용할 사람은 이 URL을 들어와서 날 한번 받아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죠? 입사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구성해 놨으니까 내 자소서나 스토리텔링북 여기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나를 고용하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트위터에 리트윗이 되고 이런 관계자들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약간의 바이럴이 났어요. 수십 군데 회사에서
여기 연락을 줬고 그 중에 골라서 갔대요. 그 다음에 멋있는 게요. 얘가 첫 월급 받은 걸로 감사 광고를 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광고 낸 거에 사람들이 많이 바이럴 시켜주고 리트윗 해줘서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라고 자기 감사 광고까지 합니다. 사실 요즘에 한국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도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법론을 제가 꼭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실한 건 자소서를 어떻게 잘 쓰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큰 회사에서 주어진 200자, 300자 하실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팁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좀 작은 회사인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근데 난 여기를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저기 사람 안 뽑는데. 울지 마세요. 왜? 괜찮습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 본인이 프로포즈를 만드세요. 본인의 스토리텔링 북을 만들고 이메일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조그만 케이크 같은 거나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찾아가세요. 차 한잔 마시자고 얘기하세요. 그 브랜드에 대한 고민하셔서 이 브랜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런 해결을 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한 장도 더 만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를 본인이 찔러보세요. 100개 찔러서 물론 가고 싶은 애가 100개나 되면 아주 행복하신 분이죠. 그런 발상으로 액션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브랜드 스토리텔링 북 만든 강성택이라는 친구는요. 꽤 큰 광고회사에 A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카피라이터로 본인이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잘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하늘을 나르는 새는 고민할 시간이 없답니다. 여기까지 자소서, 막 책에 나오는 이런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뻔하디 뻔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자소서를 쓰려고 하시기보다 브랜드 컨셉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나만의 브랜드 스토리텔링 북을 하나 10장이든 20장짜리 만들어 보세요. 그게 기본이고요. 거기서 조금씩 떼서 회사들이 원하는 양식의 내 스토리텔링을 넣어 보십시오. 자소서 꿀팁이라기보단 자소서 브랜드 컨셉을 담아 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